네, 자, 이제 10분부터 보실게요. 자, 10분 이제 법정이사항권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10분부터 보겠습니다. 지상권자가, 자,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금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의 소유자도 되었다. 그러면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상권자, 건물 소유자 이 사람은 지상권을 유보하고 지상권을 그대로 두고 지상물 소유권만, 건물만 처분할 수도 있다. 오케이, 나이스. 두 개를 따로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갈게요. 대지하고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대지를 처분했어요.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OX. 오죠. 뭐 당연히 오죠. 그죠? 다 오죠. 자, 여기 민법 305조죠. 민법 305조의 전세권 관련되는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은요, 기본 개념이 우리나라는 이 토지하고 건물을 서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서로 별개. 그래서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었다. 부동산 몇 개를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가지게 돼요. 땅하고 건물은 서로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니까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일인 수에 있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멀쩡한 건물 10층짜리 신축 좋은 건물인데 이것을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안 되죠. 건물, 멀쩡한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가치가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건물, 비싼 건물을 두자. 건물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건물 주인에게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을에게 갑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타인의 토지를 쓰는 권리 뭐예요? 지상권. 이 지상권을 국가 공권력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 공권력으로 지상권을 주자는 거예요. 강제로 주자. 강제로 주자. 둘 사이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 공권력으로 건물 주인에게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지상권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토지 사용료, 지로는 줘야 된다. 토지 사용료는 1년에 1,000만이라도 땅값은 줘라. 토지 사용료를 주는데 건물은 철거할 필요가 없다. 건물은 그대로 유지시켜주자. 이것이 뭐다? 법정지상권의 기본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달라졌느냐? 이러쿵저러쿵 달라졌는데 이 원인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더라. 5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법 305조 전세권 관련된 법정지상권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민법 366조 저당권 관련된 법정지상권이 있고 또 가담법 10조 임목법 제6조 또 하나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권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다시 대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건물을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그럼 A는 이 건물에 지금 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이제 토지가 특별승계인이 넘어가요. 땅을 B에게 팔았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땅을. 그렇죠? 그러면 B가 땅을 살 때는 위에 건물이 있다는 것을 뻔히 보고 땅만 산 거예요. 건물에 새까지 났다. 전세권을 됐다. 딱 보고 알고 땅을 산 거예요. 그렇고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국가 공권력으로 강행 규정으로 두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건물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건물도 보호가 되고 따라서 누구도 보호된다. 전세권자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나이스 브라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 본다. 그것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요, 법정지상권은 세입자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주인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호가 되고 건물이 보호됨으로써 세입자는 따라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에 전세권 설정해준 건물 주인 이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보는 것이지 전세권자라 그러면 틀려요. 전세권자 A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면 X. 그래서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본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민법 시험 문제로 잘 나오고 중개사법에서도 법정지상권 물어볼 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운율 있죠, 운율. 리듬을 탄다 할 때도 전세권 누구한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보는 것이 맞아. 설정자에게 설정해서 보는 것이지 전세권자에게 설정해서 본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설정자에게 설정해서 본다. 전세권 설정자 50포인트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기본 취지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가 동일인 소유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건물이 없었다. 나대지다, 나대지.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 개념이 딱 나오면 요건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나대지가 딱 나오면 맨 끝 부분은 무조건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냥 나대지 딱 나오면 나대지 말란 말이야. 사건이에요. 나대지 딱 나오면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그래서 12번 지문은요, 이제 저당권 관련된 민법 360조 관련되는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처음부터 있었고, 동일인 수에 있다가 땅이든 건물이든 뭘 하나를 저당을 잡아. 건물을 저당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건물 주인이 돈을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 실행합니다. 경매로 팔아. 경매에서 A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일인 수에 있다가 이것이 경매를 통해서 건물 주인이 달라졌어. 그러면 땅 주인은 그대로 있는데 건물 주인이 달라졌죠. 건물을 철거할 수 없죠.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 된다.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이. 그래서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본다. 이것이 민법 366조의 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366조 저당권에 관련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하고 달라졌을 때 그때 지상권이 인정되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를 저당을 잡았다.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갔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는 법정이랑 관계가 없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런 취지인데 그냥 외우셔도 된다 했어요. 그냥 나대지 딱 나오면 법정인 사항권은 없다. 이렇게 나대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갈게요. Y 건물 있는데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도 없이 Y 건물이 건물 요건을 갖췄다면 오케이. 철거 특약이 없으니까 요 관습법상에 법정인 사항권 인정되거든요. 만약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땅만 사면서 건물을 철거하라. 건물 철거 조건으로 사겠다 그러면 건물 철거돼요. 근데 건물 철거 조건도 없이 땅만 사놓고는 나중에 건물을 철거할 수 없거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건물이면요.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이 있으면 민법 판례가 무엇으로 본다? 건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공법상으로는 철거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민법상으로는 소유권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민법상으로 건물은 무허가냐 허가냐 관계없어요.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이 있으면 민법상으로는 건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니까 관습법상의 법정권이 인정이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건물이기만 하면 이게 불법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보존 등기 안 된 미등기 건물이다 하더라도 건물이기만 하면 민법상으로는 법정자원 인정이 된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갈게요. 관습법상의 법정자원이 성립이 되었죠. 지상권이 성립이 이미 됐어요. 자, 건물 위에서 지상권이 이미 성립됐어요.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지어졌다 하더라도 구건물 기준으로 지상권 그대로 유지가 돼요. 건물이 정축되었다 하더라도 구건물 기준으로 지상권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이미 성립된 거니까 이게 성립된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건물을 뽀개고 다시 짓거나 정축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대로 인정이 되더라. 오케이. 다만 기준은요. 구건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지상권이다 15번. 건물을 투자하는 것이지 남의 땅을 공짜로 쓰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료는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토지 사용료는 지료는 지료 토지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지료 지급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 지상권처럼요. 이것도 2년 이상을 토지 사용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 나이스. 됐어요. 자, 그다음 16번 갑니다. 16번은 이제 분묘기지권 얘기해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뭐예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네. 커피를 쏘고 싶은데 커피가 없네. 자, 어쨌거나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이 얘기죠.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한 거예요. 어리 묘를 설치했는데 이 묘를 계속 지키자. 아까는 건물을 위해서 지상권이 되고 묘를 위해서는 묘를 계속 분묘를 계속 유지를 계속 하려면 남의 땅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분묘 밑에 깔린 기반되는 땅, 기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빈 땅까지 쓸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묘 기지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은 묘를 함부로 철거하라, 묘를 없애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묘 설치자에게 기지권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자, 요 분묘 기지권이 언제까지 가느냐?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부터는 이러한 세상 끝날까지 두는 분묘 기준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2001년 1월 13일 요게 이제 장사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날짜거든요. 요 날 이후에 설치된 묘는 무조건 장사법으로 가는 거예요, 장사법. 장사법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는 분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매장을 했을 때는 기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30년간만 매장이 되고 30년이 지나면 30년 한 번은 연장이 돼요. 그러면 최장 존속 기간은 장사법에서 매장일 때는 몇 년이냐? 60년. 60년간만 묘를 줄 수 있는 거고 60년이 지나면 철거하셔야 돼. 1년 내에 철거하셔가지고 이제는 매장이 안 되고요.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화장 또는 낙골 땅에다가 봉안 또는 수목장 같은 자연장 이쪽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요, 기본 개념이 장사법 이후부터는 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중요하다. 땅. 그래서 매장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둘 수가 없고 60년의 기간 제한을 받더라. 그리고 남의 땅에다가 땅 주인 승낙 없이 묘를 설치했을 때는 분묘에 관한 권리일체를 땅 주인이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 날짜 새천년이죠. 2001년도 새천년이 들어서는 이제는 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호합니다. 땅. 그 이전에 설치된 거요. 요거 이전에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했다? 묘가 중요했다. 조상님 모시는 묘가 중요했다. 요거 이후부터는 이제는 땅이 중요하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 시험 문제 나오면 장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장사법이 아니라 이전은 무조건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는 묘를 보호한다.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장사법 이후에 설치되었다. 이 말이 나오면 이때는 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예요.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을 합니다. 그렇죠? 자, 17번. 수호 봉사가 있는 한은 옛날 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분묘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18번. 분묘, 아이고, 어지러워라. 자, 분묘 기지권이 되려면 이것이요. 요건이 묘해야 돼요. 분묘, 묘해야 됩니다. 묘가 되려면 여기 누군가가 주무셔야 돼요. 유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인데, 남의 땅을 쓰는 물건입니까? 땅 주인이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입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다 주장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물건. 분묘 기지권은 강한 권리, 물건이거든요. 자, 물건이 되려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나의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누군가에 대해서도 내 권리를 다 공시가 돼야 돼. 공시가 돼야 되는데, 보통의 물건 공시는 뭘로 한다? 등기로 공시를 하는데, 분묘 기준은 등기가 안 돼요. 등기가 안 되니까 무엇으로서 공시를 해줘야 되느냐? 이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 뽕뽕이 있으면 남들이 봤을 때 이거 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뽕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뽕분이 없다, 평평한 평장, 쑥 들어간 암장, 여기에 대해서는 분묘 기준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또 유골이 없다, 가짜묘, 가묘, 사람이 주무시지 않는 빈묘, 가짜묘, 가묘, 거기에 대해서도 기준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자, 18번. 평평한 평장이다.
객관적으로 묘인지 인식이 안 돼요. 공시가 안 돼. 그러면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 자꾸 나옵니다. 자, 계속 나와요. 시험 19번. 암장, 그쵸? 뽕이 없는 거예요. 뽕이 없고 쑥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간 거. 쑥 들어간 것도 암장이고요. 몰래 갔다 묻은 것도 암장이고 그래요. 암장의 의미는 많은데요. 쑥 들어갔다. 묘가 없어. 인식할 수가 없어.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장, 암장 또는요 유골이 없는 가짜묘, 가묘 여기에 대해서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 계속 나옵니다. 자, 20번 바로 나온다 그죠? 묘, 가묘, 장래묘에서 가묘에 대해서는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1번 또 나오네요. 유골이 없는 가짜묘라든가 뽕이 없는 평장이라든가 암장이 같으면 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오른쪽 22번. 장래묘소, 가짜묘죠, 가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 계속 나오네요. 어머나, 또 나온다. 23번. 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뽕이 있어야 된다. 뽕유가 있어야 돼요. 뽕유. 뽕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24번. 또 나오나? 자, 24번에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다른 얘기죠. 분묘가 멸실이 되었다. 자, 뽕이 멸실이 일시멸실이 되었어요. 소가 멧돼지가 산에서 올라타서 이걸 파헤치는 경우 있어요. 하더라도 유골은 계속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이 계속 있어요. 자, 영구 멸실이 아니라 뭐대? 일시적인 멸실이 돼. 원상 회복이 금방 가능하대. 이렇게. 그러면 기지권은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유지시켜 줍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일시멸실도 그죠? 멸실을 해가지고 뽕분을 약간 파헤쳤더니 분명히 없어진다 그러면 멀쩡하게 주무시는 분이 어떻게 일어나야 돼. 이제 일어나면 갈 데가 없어 이제. 그렇죠. 곤란하죠. 그래서 일시멸실은 멸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묘기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오케이. 자, 25번 분묘기지권. 자,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인데 분묘가 점유하고 있는 기반되는 땅, 기지 요것만 쓸 수 있다 그러면 평석도 못 놓고 비석도 못 놓고 조형물도 설치도 안 되고 사성 같은 바람막이 둔도 둘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쓰는데 기반되는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 봉쇄 필요한 주변에 빈 땅까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공지까지 분묘 기지권은 미친다.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OX, X. 기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빈 땅까지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26번 갑니다. 기지권의 소멸. 분묘 기지권이 언제 소멸되느냐? 소멸은 권리자가 의무자, 땅 주인, 그렇죠? 권리자는 묘주인이 땅 주인에게 내가 권리를 포기하겠다. 묘 이제 옮겨 드릴게요. 그동안 남의 땅이지만 잘 썼어요. 옮겨 드릴게요.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현실적으로 점유까지 옮겨줘야지 포기되는 게 아니라 물건의 포기인데요. 물건의 포기는 보통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등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건의 합의,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점유까지 빼줘야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이제 그만 옮겨주세요 했을 때 그래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옮겨드릴게요. 그러면 기지권은 포기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포기된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자, 27번 갑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 양도형이죠. 자기 소유의 토지에다가 갑이 자기 땅에다가 묘를 이렇게 모신 거예요. 자, 이장, 옮긴다는 특약도 없이 토지만 을에게 양도 처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땅을 산 이 을은 위에 뽕분이 있고 묘가 있는 걸 뻔히 보고 철거 특약도 없이 땅만 들컥 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묘를 철거하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건물일 때는 뭐가 인정되고 관습법상의 법정장은 인정되고 묘일 때는 뭐가 인정되고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약도 없이 토지를 양도 넘김으로써 이제 기지권을 취득했지요. 자, 그러면 묘를 계속 두자는 거잖아요. 두자는 것이지 남의 땅을 공짜로 쓰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료지급 의무가 있느냐? 있다.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언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느냐?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때로부터 여기 있다. 성립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는 있다. 중요합니다. 참고로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는요, 분묘기지권은 공짜에서 공짜, 무상, 묘에 대한 토지 사용료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판례가 전원합의 제8을 포함해서 최근 판례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자꾸 이제 판례도 막 바뀌게 돼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인정하더라도 기존의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토지 사용료를 줘라. 땅주인을 보호하자. 그래서 요때는 성립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효 취득했을 때 시효 20년 이상을 공연 표현하게 설치하고 시효 취득했을 때도 이제는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언제부터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되느냐? 그때는 20년 소거할 필요 없죠?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했을 때부터 토지 사용료는 주셔야 됩니다. 청구 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료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 쪽에서는요, 분묘기준이 성립했을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효 취득했을 때, 20년 이상 시효 취득했을 때는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했을 때부터, 청구 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8번입니다. 28번 보시면, 범위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기존 묘를 그대로 둘 수 있다는 것이지 요것을 원인으로 해서 새롭게 플러스 알파 기능은 없습니다. 추가 권능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쌍분을 설치하거나 새롭게 합장으로 한 분을 더 모시거나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9번.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대요? 95년에 설치되었대요. 장사법 2001년도 이전에 설치됐죠. 이전이니까 무조건 뭐다? 분묘 기지권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 날 이후 1월 13일 간첩 신고 113 이후에 설치되었다면 이제는 분묘 기지권 저런 거 없죠? 장사법으로 가는데 요거 이전에 설치됐잖아요. 그럼 분묘 기지권은 무조건. 그래서 분묘 기지권 시효도 할 수가 있다. 예전에 설치된 것은 지금도 시효도 할 수 있다. 다만 단 지료는 줘야 됩니다. 그죠? 지료 지급 의무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0번 갑니다. 30번부터는 이제 장사법 얘기예요. 장사법 2001년 1월 13일 간첩 신고 이후에 설치된 거예요. 오케이. 자, 사설 묘지인데요. 혼자 주무시거나 배우자와 같이 주무시면 개인 묘지. 우리 가족, 친족들이 주무시면 가족 묘지. 안동시 종중원들이 주무시면 종중 문중 묘지. 그 다음에 공원 묘지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설치한 묘가 있어요. 법인 묘지. 이렇게 해서 사설 묘지가 4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묘지, 그 다음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 4가지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신고냐 허가냐를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개인 묘지는 설치한 다음에 신고하면 되고, 며칠 내에 신고합니까? 구청장에게 30일 내에 신고하면 되고, 나머지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큰 것들은 미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장사법에서는 매장하지 마라. 매장. 돌아가시면 화장하시고 낙골 땅에다 보관하시고 수목장으로 가시지 땅을 또 이렇게 차지하는 매장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대해서는 가혹한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장일 때는 기간을 제한하죠. 60년. 그 다음에 면적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하고 요 면적은 필수로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외로 이제 신고냐 허가냐 또 보셔야 되는데, 개인은 무조건 뭐가 되고 신고입니다. 개인은 무조건 신고. 개인 묘지 매장도 신고고요. 개인 자연장지 즉 개인 수목장도 뭐다? 신고. 오케이. 그래서 개인은 신고. 자, 그리고 개인 나오면 숫자는 무조건 30이에요. 30. 신고를 며칠 내에 한다? 30일. 자, 그 다음에 개인 묘지의 면적 얼마다? 30. 30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오케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개인 나오면, 숫자 나오면 무조건 뭐다? 30이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가족 묘지는요, 친족 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족 묘지. 자, 그 다음에 33번. 가족 친족 묘지 면적은요, 우리
가족은 일당 100이다. 우리 가족은 가족당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은 일당 100 이하요. 이렇게 돼요. 애를 많이 놓고 앵벌이 시켰더니 큰애부터 막내까지 전부 다 앵벌이 전철에 가서 앵벌이에서 돈 벌어옵니다. 아우, 가족 회의하는데 오늘 돈 많이 벌었구나. 우리 가족은 일당 100이구나. 우리 가족은 일당 100이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 34번. 가족 묘지. 자, 자, 됐어요. 자, 가족 묘지. 전체 묘지 면적도 제한이 있고요. 가족들이 이제 조성을 합니다. 가족 묘지 조성하면 전체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거기에 이제 한 분씩 들어가죠. 기당 면적도 제한이 있어요. 기당. 1기당 얼마냐? 10. 1기당 10제곱미터 초과할 수가 없다. 1기당 10제곱미터 초과할 수가 없고. 자, 합장.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셔. 한꺼번에 합장합니다. 끌어안고 잠자야 되죠. 15야 달 밝은 밤에 끌어안고 잠이나 자자. 합장은 얼마? 15. 15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자, 그래서 면적이요, 면적. 면적은 시험에서 잘 물어보니까 특히 합장은 얼마까지? 15. 15야 달 밝은 밤에 끌어안고 자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5번 갑니다. 민법의, 자, 법인묘지죠. 법인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그 다음에 법인묘지. 이때 법인은 어디에 한정하느냐?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사단법인도 법인묘지를 조성할 수 있다. OX, 이건 X가 되는 거예요. 장사법에서는 사단법인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장사법에서는 무조건 뭐다? 재단법인에 대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잖아요. 근데 장사법은 돌아가신 분들끼리 모일 수가 없어요. 이건 살아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자는 것인데, 돌아가신 분이 모일 수가 없어. 돌아가신 분이 다 모이면 어떻게 된다? 통과. 좀비라고 하죠. 어쨌거나 안 돼. 그죠? 그래서 장사 득용하는 법률, 장사법에 나오는 법인은 다 뭐다? 그냥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36번 중요하지요. 최종으로 연장받은 기간 30 플러스 30, 최종 기간 몇 년? 60년. 딱 지나면 몇 년 내에 처리된다? 1년. 일어나요? 시간 다 됐어요. 그만 일어나요. 1년 내에 이제는 철거하셔야 돼요. 철거하셔서 화장으로 가시거나 낙골 땅에다가 봉안하시거나 수목장, 자연장 이쪽으로 가셔야 되지. 계속 매장의 형태로 분묘의 형태로 둘 수가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37번 갑니다. 기간이 끝났죠? 몇 년 내에 철거한다? 1년. 오케이. 시험 계속 나옵니다. 38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죠? 자연장은 묘지, 매장이 아니라 이건 뭐다? 수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중, 문중, 묘지는 허가받는 것이 맞는데 종중, 문중, 수목장, 자연장지는 뭐 한다? 이거 사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종중, 문중, 묘지는 허가, 종중, 문중, 수목, 자연장은 뭐다? 신고.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종중, 자신, 문중, 자신, 원셀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중, 자신, 문중, 자신. 오케이. 자, 39번 갑니다. 뭐요? 하지 마시고. 그렇다. 그렇구나. 종중, 자신이구나. 자, 그 다음에 39번. 장사법 시행 후입니다. 시행 후에 토지소의 승낙을 얻어 설치했다 하더라도 장사법 시행 후니까 2001년 1월 13일 이후죠. 이유는 무조건 땅보다. 그래서 그렇죠. 내 땅에다가 내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뭐다? 기간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60년 기간에 제한을 받더라. 나이스. 자, 그 다음에 40번. 매장은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매장 신고 며칠이다? 30일. 30일 내에 매장 신고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매장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30일 내에 매장했다면 신고하셔야 돼. 요거 왜 신고할까요? 땅에다가 매장을 했어야 하면 신고를 꼭 해줘야 돼요. 왜 신고해야 될까요? 그래야지 시군구청에서 요 신고를 받으면 묘적부를 만들거든요.
그래야지요. 30년 됐다. 그럼 철거하라. 연장한다고? 연장 신고 통보받으면 30년 또 봐주죠. 그럼 몇 년 된다? 60년. 60년 딱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잖아요. 매장일 때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돼요. 1년 내에 철거하세요. 통보를 해주거든요.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장했다 하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간을 구청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요거 신고 안 했다. 이것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매장했다면 무조건 신고하라. 오케이. 30일 내에 신고를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41번 갑니다. 41번은 이제 농지법이네, 농지법. 농지법은 같은 2차 과목이니까, 그죠? 민법은 2차만 하시는 분은 좀 까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공법에서 같은 2차 과목을 하니까 이거는 바로 볼게요. 농지법. 자, 농지법은 잘 아실 거다. 이렇게 보고 바로 봅니다. 8일상 농사 짓고 도시로 이농을 합니다. 이제 농사 안 지어요.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 소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비농업이다 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때는 소유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면적의 제한을 받죠. 얼마까지만,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8년은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2번 갑니다. 주말 체험농농이요.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합니다.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면적의 제한을 받아요.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 1000 미만에 한해서만 소유할 수가 있어요. 자, 주말 농장 소유할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 즉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써가지고 농지정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케이. 주말 체험 농농 계획서를 제출해서 시구, 업, 면장한테 농지정 발급 받아서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때 등기소에다가 농지정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시군면장에게 농지정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주말 농장일 때는 농지정이 필요 없다. OX, X 농지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말 농장일 때 농지정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것까지는 없다. OX, X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정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요. 자, 43번.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에다가 주말 농장 하는데 농업진흥지역 이내에는 주말 농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외 곳에다가 주말 농장 할 수 있다. 주말 농장은 농업진흥, 농사를 진하게 짓는 곳에서는 절대 농지 개념에서는 주말 농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들은 목숨 걸고 국가 식량 보급에 위해서 절대 농지에서 농사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래서 주말에 재미삼아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에다가 주말 농장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대신에 주말 농장 도시민이가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면적 제한 받지 얼마다? 1000제곱미터 미만. 요때 면적은 세대원, 총 면적 시험 잘 나옵니다. 최천총 체험농농이다. 1000제곱미터 미만 세대원 총면적. 그래서 같은 세대인데 한 세대에 남편이 주말농장 500제곱미터, 같은 세대의 와이프도 주말농장 500제곱미터. 된다 안 된다? 안 돼. 둘 합한단 말이에요. 세대원 총면적이니까 합해버리니까 1000이 돼버리지. 1000은 안 돼요.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뭐다? 미만이니까 자연수로만 따지면, 정수로만 따지면 999제곱미터까지만 된단 말이에요. 500 플러스 500 해버리면 1000이 되니까. 그래서 은하철도 999를 타고 우주여행을 체험하러 가자. 처자식 다 들어가야 돼요. 혼자 가면 매태라고 바람나요. 자, 그랬어요. 최천총. 요 꼭 보시고. 그 다음에 44번 갑니다. 주말농장. 오, 있다. 한 세대. 같은 세대인데 부부가 각각 1000 미만이 아니죠. 합한 면적, 총 면적.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이 됩니다. 45번. 공유농지를 분할. 단순하게 공유농지를 분할. 찢을 때 농지의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것도 지금 잘 나옵니다. 찢을 때 농지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보탤 때. 찢을 때도 필요 없으니까 농업법인 합병. 보탤 때도 농지는 필요가 없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 47번 갈게요. 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 몇 글자? 3글자. 석 달 이상
국외 여행 중이다. 그럼 농사를 직접 못 짓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임대차, 위탁 경영이 가능한 겁니다. 자, 농사는요, 원래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자, 그러니까 경자 자경의 원칙. 농사 짓는 경자는 자경, 스스로 농사 짓는 것이 원칙이고요.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자유전, 경자자경인데 원칙적으로 임대차, 세놓고 위탁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다. 그럼 부득이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임대차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48번. 선거에 따른 공직, 이것도 부득이죠, 부득이. 대통령 출마했더니 어머나 당첨돼 버렸네? 대통령실, 용산이나, 가야 되잖아요. 5년 동안 대통령직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죠. 이거 부득이거든요. 부득이니까 위탁 경영 임대차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부득이냐, 아니냐,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이 시험에 공직 취업 여기 몇 번 나왔거든요, 시험에. 부득이다, 아니다, 부득이다. 석 달 이상 해외여행 중인데 이도 부득이다. 그죠? 효도 관광시켜주는데 3개 일주 안에 석 달 이상 걸리거든요. 부득이. 또는 3개월 이상, 석 달 이상 치료가 요구된다. 부상을 당했다. 이것도 부득이죠. 부득이. 그때는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 임대차 가능하다는 거. 됐어요. 나이스. 자, 그 다음에 49번이죠. 오른쪽 페이지. 자, 49번. 오케이. 49번에. 자, 농지가요, 임대차가 된다. 예외적으로 임대차 가능하죠? 자,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가능하다. 그럼 이제는 임대차가 된다면 누구를 보호해야 되느냐? 임대인 보호할까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될까요? 임차인 보호. 임차인 보호하기 싫은가 봐. 글자가 안 써지네. 자, 임차인 보호, 임차인. 누구를 보호한다? 임차인. 자,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임대차 보호법이 좋은데, 임대차,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처럼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농지법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따와가지고 임차인에게 무엇을 주자? 대항력을 주자. 존속기간 보장해주자. 몇 년 이상은 농사 편안하게 짓도록 해주자.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다년생 식물 재배지 이런 것들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게 돼요, 농지법에. 자, 그럼 대항력을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항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항의 요건이 뭐냐? 일단은 농지임대차 계약을 농지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구두만 하지 말고 서면 계약서를 써라. 임대차 계약서를 써라. 서면 계약서 종이쪼리를 써가지고 이 계약서 가지고 시구 읍면장에 가서 확인 도장을 탁 받아라. 시구 읍면장 확인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농지를 인도받고 농사를 지어요.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춰요. 갖추면 그날은 못 주고 그 다음날 이길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뭘 준다? 대항력을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일단은 서면 계약서를 써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 기간을 보장해 주는데, 임대차 원칙은 임대차 3글자니까 3년 보장해 주는데, 다만 가로 열고 5글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다년생 식물 재배지, 고정식 온실, 이런 거, 비닐 하우스, 이렇게 5글자 이상 나오는 것은 몇 년 보장해 준다? 5년 보장.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 기간도 보장해 준다. 그래서 요 기간 미만으로 약정을 해도 요 기간은 보장해 주자. 임차를 위해서 요 기간은 보장해 주자. 자, 51번 갑니다. 자, 51번에 징집은 또 부득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로 임대차를 한다. 임차인 보호해 준다. 몇 년 보장해 준다? 임차인 3년 보장해 준다. 오케이, 같은 말이네. 자, 그 다음에 52번은 임차인에게 무엇을 준다? 대항력을 준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주게 되면요, 임대차가 된 농지를 매수해서 샀어. 새 논 농지를 샀어요. 자기가 세 준 것처럼, 자, 그 지위를 뭐 해준다? 승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입자가 임차인이 대항이 있으니까 이 농지를 산 사람이 야, 농사 그만 짓고 나가, 이거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새를 놓은 것처럼 그 지위를 승계해 줘야 된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3번도 중요합니다. 자, 경매로 농지를, 법원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고 해요. 경매로 농지를 낙찰을 받는데, 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거든요. 경자유전. 그럼 농업인인지를 뭘로 증명합니다? 농취증으로.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농업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농취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매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매각기일 당일날에 입찰하는 그날에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당일날에는 1등 될지 꼴등 될지 몰라. 그래서 매각기일 날에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 언제까지는 제출해 줘야 된다. 매각 결정기일. 아우 시험 자꾸 나오는데 결정기일. 매각기일로부터 1주 내에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결정기일까지는 농지증을 제출해줘야 허가 결정을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시험 자꾸 나옵니다. 경매 쪽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농지법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서로 갑니다. 54번. 여기는 전자계약서네요. 그죠? 자, 전자계약서가 뭐예요? 전자계약서. 종이 쪼가리로 매매계약서 쓰지 말고 종이 쪼가리 아니라 매매계약이 되었어요. 임대차 계약이 되었어요. 종이 쪼가리 쓰지 말고 어디 간다? 국토교통부.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링크된 사이트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시스템. 거기에 들어가서 전자매매계약서, 전자임대차 계약서요. 그래서 전자적으로 서명란을 합니다. 매도 매수인 다 전자적으로 서명란 다 하고 개공도 다 해요. 그러면 공인전자문서인데 자동보관에 넘어가고 매매할 때는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도 들어가고 임대차할 때는 자동으로 확정자도 부여되는 거예요. 자, 자동으로 다 일괄 처리돼 버리니까 종이쪼가리 또 써가지고 종이쪼가리를 또 별도로 보관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확정자 별도로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동 다 처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54번입니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썼어요. 자동으로 다 처리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에요. AI, 인공지능이 다 처리되죠. 그러면 별도로 종이 쪼가리를 또 써가지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5번. 55번은요, 정보체계, 전자시스템, 이런 제도. 전자시스템. 정보체계 구축 운영. 자, 우리 과목에서 정보체계, 정보, 구축.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나온다? 국토부 장관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 그래서요, 전자시스템. 요거요, 어디에서 요거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토부. 그래서 전자, 또는 뭐 정보, 또는 뭐 구축. 이 말 나오면 국장. 구축국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6번 갈게요. 56번은 뭐지? 56번은 이제 실무 총론과 관련해서 권리관계도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권리관계. 우리 개공인은 진짜로 소유자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등을 통해서 진짜로 소유자가 맞는지 당연히 확인하고 법인이다 그러면 진짜 법인이 맞느냐? 대한민국 법인은 다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하거든. 등기. 등기는 어디 가세요? 동사무소? 세무소? 등기소? 등기소. 그렇죠? 등기는 당연히 등기소 가서 하죠. 그래서 법인도요, 등기소 가서 등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등기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인도 설립할 때 법인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려면 뭘 해야 되나? 설립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소 가서. 그래서 등기부를 가지고 법인인지도 확인하고 대표자 처분 권한에 제한이 있는지도 등기가 돼야지 대항할 수 있으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법인 나오면 그냥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8번 갑니다. 껌인제도. 껌인제도는 이제 중개 실무 강론 쪽에서 실무 관련되는 법령에서요. 이제 거래가 된 후에도 등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특별조치법도 나올 거고 또 등기 관련해서 부동산 실명법도 나올 거예요. 실권자 명의 등기.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검인제도라는 게 있는데 검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인. 검사 도장을 받으라 그 말인데 껌인 하게 되면 기억나시는 것이 개소리 멍멍. 롯데껌, 혜택껌, 롯데껌 부드러운 맛, 혜택껌 같은 맛. 자, 껌요 껌. 개소리다. 개소리. 껌인 하게 되면 개소리다. 개소리 멍멍.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요? 소유권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세금, 소유권이 넘어가요. 완전 물건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세금이 쫙 붙어요. 쭉 붙어요. 그렇죠. 커피 쏘고 싶은데 커피가 없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라는 막강한 권리가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다 갖고 있는 완전 물건이 이전되면 세금이 쫙 붙게 돼요. 그 세금을 탈세하느냐? 탈세를 보기 위해서
계약으로서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게 되면요. 이 등기하러 갈 때에 이 계약서를 들고 등기소 오는데 바로 오면 등기 안 해줄 거고 세금을 나 탈세 안 할 거예요 해가지고 어디를 먼저 들러라? 지금구청을 먼저 들러라. 구청에 가서 개소리 멍멍 해줘라. 그럼 멍멍 해서 알려주면 구청에서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것이 뭐다? 구청장의 검사 도장이야. 그래서 검인 받은 이 계약서, 검인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로 가야지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된다. 그래서 구청 가서 멍멍 도장 받아서 등기소 와라 하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투기 탈세와 관계없는 것들은 검인받을 필요가 없을 거고 소유권이 아닌 것들도 검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이런 것들은 검인 안 받습니다. 오로지 무슨 권리? 소유권. 소유권이 뭐가 될 때? 이전될 때. 그래서 개소리. 나이스. 자, 그럼 볼게요. 토지 건물에 대한 정역이야. 계약 맞지요? 소유권 이전되는 거 맞죠? 개소리가 맞잖아요. 정역. 그래서 개소리니까 구청장의 검사 도장을 받아서 등기 신청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개소리 멍멍. 자, 그 다음에 59번요. 59번에 가시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한대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대.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러 저당권 설정 등기하러 등기소 가요. 그때 검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저당권은 개소리가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당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가지고 등기소 가면 저당권 등기 그냥 되는 거예요. 구청 가서 멍멍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검인하게 되면 뭘 기억하신다고요? 개소리 멍멍. 자, 그럼 60번 갑니다. 60번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무슨 계약이 되면 매매계약. 토지 건물 매매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겁니다. 맞나요? 실거래가 신고를 며칠 내야 합니다. 30일. 신고하면 무엇을 받는다? 신고필증 받지요? 신고필증 가지고 등기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등기가 끝나버렸으니까 또 등기를 할 필요 없죠. 그때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검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받았다. 실거래가 신고하고 필증 받아서 등기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 또 가서 멍멍 개소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오케이. 자, 요런 문구들이 시험에 자꾸 나오는데요. 자, 난 머리 아파요 하시면 그냥 뒷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검인 관련해서요. 뒤에 뒷부분에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다 맞는 말이에요.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오예요. 오. 그래서 앞부분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그러면 뒤에서 검인은 받은 것을 본다. 오, 자,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았다. 허가증 받으면 허가증 가지고 등기소 가면 되거든요. 검인은 또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뭐라도 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나 앞에서 뭐라도 하면 뒤에는 다 검인 개소리. 검인은 다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뒷부분에 검인 받으러 본다. 그냥 오. 자, 61번 갑니다. 61번에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실명법. 자, 실명법 얘기인데 실명법이 뭐예요? 실권리자 명의된 그런 법률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복잡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볼게요.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실권리자 명의된 그런 법률입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 등기할 때 뭘 해야 된다? 실명 등기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하는 명의신탁. 명의를 빌려주고 받고 등기 이름을 등기 명의를 빌려주고 그러면 된다? 안 돼. 안 됩니다. 했다면 이거 다 무효. 명의신탁 무효. 그 다음에 다 깜빵하죠. 처벌. 오케이. 자, 실무법은 9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데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그래서 95년도 이전에는 금융실명제 되기 전이죠. 그때는 다 차명, 가명, 계좌 다 은행 거래 다 유효. 자, 그리고 실명법을 95년도 만들었잖아요. 금융실명을 93년도에 하고
95인데 부동산 다 실명화 시켜놨어. 누가? 우리 영삼 대통령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전에 은행거래 차명계좌 다 유효. 이제 금융실명제 이후부터는 다 무효되고 딱 깜빵 가요. 마찬가지로 실명부 이전에는 명의신탁 다 유효. 명의신탁, 등기이름 빌려주는 거 다 유효했어요. 유효. 근데 지금은 됐나? 지금 안 돼. 지금은 다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딱 깜빵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도 유효한 게 있어요. 배종종,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요 세 개는 지금도 뭐다? 예외로 특별 예외로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을 해 줍니다. 탈세, 탈법 등의 불법 목적이 아닌 한은 배종종 세 개는 유효하다. 그럼 배종종 세 개를 제외한 배우자 이거 하셔야 되는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이외에 친구라는 말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 친구라는 말이 나왔다면 배종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배우자 우리끼리, 종중 우리 식구끼리, 종교단체 우리끼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끼리는 가능한데 우리가 아닌 친구 요거는 배종종이 아니죠. 다 무효가 되고 뭐가 된다? 다 처벌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외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효하게 인정하는 세 가지 배종종이 있고 배종종 이외에서는 다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처벌된다. 그래서 이자간 2명이 등장하는 양자간에 등기명시당이 있고 3명이 등장하는 내가 샀는데 등기 이름만 내 친구 이름으로 해놓는 거. 3자간에 등기명시당이 있고 또는 친구한테 돈 지어주고 친구야 네가 가서 계약을 해라. 네 이름으로 계약서 쓰고 네 이름으로 등기까지 받아라. 계약명시당.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그래요. 자, 요 기본 개념이었고 자 그러면 61번부터 보겠습니다. 61번 계약명신탁이에요. 계약명신탁. 글자가 잘 안 쓰신다. 자, 계약명신탁. 계약명신탁. 자, A 주식회사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갑에게 직원아 명신탁 약정 맺고 우리 회사에서 돈 줄게. 매매대금 10억 가지고 네가 가서 계약을 해라. 의뢰중개로 병소유 엑스토지, 병소유의 엑스토지 이 땅을 회사 부지를 써야 되는데 회사 이름으로 사고 회사 이름으로 등기하면 되는데 회사가 직원 안 둬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지금 탈세하는 곳이잖아. 탈세. 우리 회사 이름으로 사면 세금 너무 많이 나와. 직원아, 김대리, 나대리, 나까보라 대리, 나대리. 자, 돈 10억 줄 테니까 직원아, 네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 네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매매를 쓰고 네 개인 이름으로 매매를 쓰고 우리 준 돈 회사에서 준 돈 가지고 네 이름으로 등기까지 받아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뭐가 돼요? 계약명시다. 계약. 자기가 지금 계약을 한 게 아니라 회사는 은닉 뒤에서 숨어서 뒷돈을 대줘요. 10억. 이 돈 가지고 직원 이름으로 이 땅을 사고 직원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회사 쪽에서는 직원의 이름을 등기름만 빌린 게 아니라 계약서까지 다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명의까지 다 빌렸다 해서 계약명시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계약명시탁일 때는 영삼 대통령이 만든 삼무효 원칙 둘이 했던 명시탁 약정 무효 약정에 따라 수탁제는 등기받은 등기도 무효 등기 무효니까 물권 변동도 무효다. 영삼분께서 만든 삼무효 원칙이 여기는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갑은 명의 신탁자지요. 믿고 맡긴 신탁자고 여기는 부탁받은 명의 수탁자. 신탁, 수탁 사이에 명시탁 약정을 하고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이름으로 매매를 쓰고 수탁 이름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매매 계약에 요 병은 누가 된다? 매도인이 되는데 삼무효 원칙이 만약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둘이 했던 약정 무효 다음에 수탁 등기도 무효 물권변동 무효 이렇게 삼무효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물권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는 삼무효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둘이 했던 약정은 그대로 무효. 요거는 적용돼요. 요거는 무효예요. 신탁자는 처벌되죠. 신오이 5년 2억 수탁자 수사 만뿌리 깜빵 가는 사람끼리 했던 약정은 당연히 무효돼요. 무효. 그리고 배우자 종종 종교단체도 아니잖아요. 무효. 요거는 무효가 되는 건 맞는데 요 매매 계약 등기 물권 변동은 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따라 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매도인이 이 내막을 숨어서 뒷돈 대주는 모른단 말이에요. 99.99%는 이거 몰라.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의의 매도인하고 관계되는 이 부분은 다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영산분이 법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은 보호하자. 보호의 대상이 되니까 얘와 관계되는 건 다 유효. 자, 매매계약 당연히 유효가 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이때는 소유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직원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직원이 취득을 하더라. 그러면 회사에서는 물건 내놔 할 수는 없죠. 다만 무효니까 10억은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는데 물건을 내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자, 영산분이 제일 많이 보호하는 것이 제3자. 영삼 3자를 제일 많이 보호하고 얘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자, 요 상태에서는 얘가 선일 때는 얘를 또 보호합니다. 그래서 얘와 관계되는 것은 다 유효.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61번 보실게요. A 다시 봅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각각 매시딱 약정을 맺고 갑은 6월 19일 날 병 소유 X 토지를 매수해서 직원 갑의 명의로 등기했다면 계약 맺신탁이죠. 계약 맺신탁. 자, A와 A 신탁자 A 회사하고 갑 직원 사이의 약정은 매도인의 선악을 묻지 않고 무효이다. 맞죠? 둘이 했던 것은 무효. 범죄자끼리 했던 약정은 무효. 그래서 요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2번 오른쪽 위에 자, 요 그림을 지우면 안 돼. 그죠? 그림을 지우지 말고 요렇게 당기면 이렇게 나오죠? 좀 밑에다 그랬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림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겠죠? 밀어내셨나요? 그림 다시 그려야 되겠네. 자, 공장부지 확보 직원 갑 명의로 약정 맺고 갑은 병 소유 X 토지 매매 계약을 했고 등기도 받았다. 자, 그 얘기예요. 둘이 했던 약정은 뭐가 되고 무효. 지금 그거까지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의 명의로 등기했다면 A는 누구죠? 회사는 갑에게 X 토지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얘가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선이라면은 매매 유효, 등기도 유효. 그쵸? 자, 그러면 유효하니까 소유권은 어디로 간다? 소유권은 수탁자 직원한테 소유권이 가는 거예요. 직원 거가 되는 직원 거가 되니까, 그죠? 회사는 직원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자,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소유자가 수탁자가 되는데 매도인이 만약에 악이라면 원칙대로 삼무의 원칙 둘이 했던 약정 무효, 등기가 무효, 물권 변동 무효가 돼요. 그때는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 악이라면 소유권 변동이 없어. 얘 것이가 되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소유권 능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매도인이 선이라면은 소유권이 누가 된다? 직원한테 소유권 넘어가. 그럼 얘는 어차피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계약 맺신탁에서는 명의 신탁자는 애시당초부터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판례에서 못을 딱 박아놔요. 애시당초부터 계약 맺신탁자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어떤 형태로든 등기를 연결할 수는 없다. 오케이, 됐어요. 자, 63번 갑니다. 63번. 됐죠? A 주식회사는 자, 직원 가까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갑의 약정을 병은 누구죠? 매도인 병이 안 잡히나 카메라에? 자, 알지 못했다. 매도인이 선이다. 그 말이죠. 매도인 선이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간다? 직원한테 가지. 직원이 누구다? 갑 직원이요. 직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됐죠? 매도인이 선일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매매계약 유효, 등기도 유효. 그래서 소유권 누구한테 간다? 직원한테 간다. 64번 같은 사례입니다. 똑같은 거. 자, 갑은 직원이죠? 갑 직원. 요 직원이 제3자 정에게 처분했다. 그때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정은 제3자는 소유권을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더라. 됐죠? 자, 그래서 계약 명시탁이었어요. 계약 명시탁. 꼭 보시고. 그 다음 65번. 배우자, 배쫑쫑, 배우자. 아이고, 어지러워라. 자, 배쫑쫑, 배우자, 종종, 종이라는 채. 유효하다. 탈세득의 목적이라는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66번. 배우자 간의 명신탁이다. 여보야, 남편, 여보야, 처. 명신탁 유효. 결혼기념일 날에 건물 명의를 와이프한테 넘겨놔서 유효. 자, 유효니까 대내적으로 누구 거다? 남편 건데 대외적으로는 누가 된다? 유효. 유효하다 보니까 등기도 유효. 대외적 소유자가 누가 된다? 처가 돼요, 처. 그래서 대내적 소유권은 남편 것이고 대외적인 소유권은 처가 됩니다. 유효한 명시탁일 때는 유효, 배쫑쫑, 배우자, 종중, 종인데 유효한 명시탁은 유효한 명시탁이니까 유효가 되면 대내적으로는 남편 것인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처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대외적인 소유자는 누가 된다? 와이프가 대외적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제3자가 물건에서 방해가 들어오면 방해 제거 청구를 누가 한다? 제3자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를 누가 한다? 수탁자가 하는 거고 신탁자는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는 누구 거냐? 남편 건데 대외적으로 외부 관계에서 보면 누구 거냐? 처의 것이 되더라. 자, 그럼 남편이 요 등기를 처가 처분하기 전에 요 등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돌려받느냐? 유효인 명의신탁을 뭐 한다? 해지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돼요. 유효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됩니다. 자, 만약에 무효, 일반인끼리 했던 무효인 명의신탁은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그거 어떻게 돌려받느냐? 처분하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돌려받느냐? 무효인 등기만 한다. 말소, 지워서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 지우기 싫으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효하다 그러면 해지하고 이전받는 거예요. 유효는 해지하고 이전받고 무효다 그러면 말소하거나 진정명 회복을 돌려받는다는 거. 이거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내적으로 남편 거니까 남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67번 갈게요. 요거 실명법 마무리하고 쉬었다 할게요. 71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67번 볼게요. 배우자 간의 명시탁이다 했을 때 수탁자 와이프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 영산부는 누구를 제일 많이 보호한다? 제3자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데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와이프가 남편을 배신했죠? 이 배신 행위에 얘가 무엇을 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해요. 얘에 대한 불법행위거든요. 어쨌거나 적극 가담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적극 가담.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이죠. 물론 횡령죄는 아닙니다.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엔 들어가. 남편을 배신했으니까, 남편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민법 750조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 그러면 적극 가담하게 되면 같은 불법자가 돼버려요. 불법자끼리 범죄자끼리 했던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 대신에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을 갖고는 무효가 아니라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는 거하고 적극 가담은 다릅니다. 적극 가담하고 아는 건 달라요. 아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랬나 보다. 적극 가담은 알고 또 가서 요청도 하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누가 연장질 하네. 사람 하나 잡나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아기. 근데 혼자 사람 잡기 힘들게 가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내가 잡아줄게 하고 팔다리 끊어놓고 같이 하고 이 끝나고 나한테 200만 원 주라, 밥 한 끼 사주라 뭐 이렇게 하면 적극 가담이 되지. 그럼 살인죄의 공범이 돼요. 그거는. 오케이. 그래서 아기하고 적극 가담은 다르다 하는 거. 적극 가담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 나오고 민법 판례, 민사 판례에서 적극 가담 나오고 뒤에 유효인 건 없어.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무효. 그 적극 가담 나오면 무효다. 그냥 읽어볼 필요도 없어. 적극 가담 무효. 자, 그 다음 68번입니다. 배우자 간의 명시탁, 유효한 명시탁이잖아요. 유효한 명시탁이래요. 남편이 와이프 걸 어떻게 돌려받느냐? 해지하면 돼, 해지. 유효한 명시탁 약정만 한다. 해지하고 이전 받으면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위법한 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등기는 명의신탁이 처벌돼 깜빡아. 어떻게 깜빡하느냐? 명의신탁자 신오이 바로 외우시는 거예요. 신오이. 오이가 쉬어버렸어요. 아으 쉬어라 오야 신오이. 자, 명의수탁자는 어디 간다? 수삼 한 뿌리. 3년 이하 지냈던 1억 원의 벌금이에요. 수삼 한 뿌리. 큰 거. 수삼 한 뿌리는 홍삼 10뿌리도 몸에 좋은 거고, 수삼 한 뿌리. 신오이. 오이가 쉬었다. 오이 하나 먹으려고 하니까 오이가 쉬어라. 신오이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70번입니다.
두 개만 보고 쉬었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두 개가 왜 이렇게 힘들지? 자, 두 개. 여러분들 힘들죠? 그럼 쉬었다 합시다. 중간에 그만두고, 괜찮아.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70번부터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